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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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도 기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리 씻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샤워 딱 하고 나와서. 머리가 많이 길었죠. 네, 맞아요. 반팔은 뭐, 반지랑 팔찌, 반팔 입으면 자주 제 장신구를 좋아해서. 네, 오늘 2시 22분 티셔츠를 입고. 머리 귀여워요? 귀여운 머리 아닌데? 머리 아무래도 펌을 한번 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예. 머리가 이쁘다고요 이게? 아직 2시 21분 머리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길러놓고. 네, 딱지 소리예요 지금. 저 라이브 하면 항상 딱지 소리가 들려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니까 뭐 뽀글뽀글이 아니라 일단은 좀 볼륨을 좀 해놓으려고. 감사합니다. 네. 딱지가 좀 이따 내려오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2층에 있어서. 피부가 빛나나요? 딱지 2층에서 누워있습니다. 네. 오늘 쇼핑 실패했습니다. 아주 쿨하게 실패했습니다. 오늘 오늘 저 2시 지금 연습하고 왔는데 아무래도 이제 또 대사량도 많고 좀 소리치는 게 있어가지고 목이 좀 잠겼네요. 오늘 칠떡색을 찾으셨나요? 아니요, 오늘 일단 기본 티 하나만 샀습니다. 네. 갈색 셔츠 왜요? 오늘 입고 갔는데. 황토색 안 샀어요, 안 샀어. 제가 갈색 입으면 같이 사시는 분이 싫어해가지고. 갈색 셔츠 왜 안 돼요? 저 잘 어울려요. 네, 안녕하세요. 니하오. 네, 도리안 끝났네요. 네. 파랑 저 많아서 파랑도 입어요. 근데 오늘 그냥 한번 살짝 본 거예요. 네. 제 퍼스널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오늘 목소리 멋있나요? 오늘 목 좀 썼는데. 네, 저 파랑이 너무 잘 어울려요. 알아요. 갈색은 좀. 저는 파란색으로 퍼스널 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많습니다. 네. 갈색 입으시면 갓 뽑아올린 당근 같은 낯빛 되세요. 얼굴형이 당근이라는 거죠. 네, 도리안 뒤풀이 했고요. 그날 딱 고기 먹었습니다. 고기. 예, 고기 사주셔가지고 고기 맛있게 먹고. 도리안 쪽파티 때 1번지 고깃집에서 맛있는 삼겹살이랑 항정살 먹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넘쳐 보인다고요? 제가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덜어드리고자 피부 치료하고 있습니다. 박수! 네, 이제 그저께 했고요. 오늘 2일차인데 잠깐만, 진짜 약간 또 이렇게 기분 좋아지니까 얼굴이 좀 빨개지는 것 같은데 좀 쑥스럽네요. 네. 제가 이제 여드름 흉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보정하시느라 힘드시죠? 근데, 보정에 대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과감하게, 여드름 흉터치러 들어갔습니다. 예. 좀 더 봐야 돼요. 좀 더 봐야 되는데, 일단 아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죠? 너무 아픕니다. 하지만, 네. 제가, 아픕니다. 정말 아파요. 눈물 납니다. 하지만, 제가, 아저씨가, 또 캐치하셨네. 귀엽다죠. 그래서, 이틀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너무 이렇게 김치국 먼저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아마 한 반년 정도 지나면 깨끗한 보정이 필요 없는 그런 어떤 피부를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레이저 제모도 같이 했죠. 예. 종아리랑 이게 입 주변 하고 있습니다. 예. 아플 텐데 참아야죠. 예. 이 아픔이 곧 여러분들에게 아주 여러분들의 그 아주 귀중한 시간을 또 줄여줄 수 있다면 또 저도 만족하고 그러면 이제 아주 좋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여드름 치료가 아픈 건 얼마나 아픈데요. 네, 여보셔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죠? 예,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저희 끝나고 혼자서 또 런 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대화하고 난 다음에. 야식으로는 김치국이죠. 아니죠. 국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네. 더 잘생겨져야죠. 또 언제처럼 이게 한 달 주기입니다. 한 달 주기. 예, 한 달 뒤에 또 이제 레이저 제모랑 또 여러분들의 보정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제가 투자합니다! 지난달에 도리안 봤었는데 후반에서 도리안 샤우팅하시고 기침하시는 거 원래 그런 건가요? 그게 이제 기침을 한다기보다는 헛구역질입니다. 네, 구역질을 하는 겁니다. 한 달마다 울긴요. 뭐 다른 일이 있으면 또 울기도 하죠. 뭐가 너무 좋다는 거죠? 피부 치료? 귀엽나요? 제가 부록이 다 돼가는 나이입니다. 팬들이 실명하다니요. 좀 넘어가셨다. 살이 왜 이렇게 빠지셨어요? 아니요, 저 살 쪘는데요? 하이텐션에 왜 이렇게 남 묻은 날인가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만나니까. 네, 좋아요. 아무튼 오늘은 도리안 그레이의 못다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이니까 오늘 도리안 그레이에 대한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또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록 한참 귀여운 나이죠. 저 부록 너무 좋아합니다. 전 나이 먹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 광이 나나요? 씻고 나와가지고, 예. 빡빡 아니요, 저는 피부 빡빡 닦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얼굴 이렇게 피부 빡빡 닦으면 안 돼요. 제가 한때 퍼스널 컬러 몰랐을 때, 카피바라 색을 많이 샀어요. 후회하고 있지만, 잘 입고 있습니다. 헛구역질은 대본에, 지금 대본, 마지막 수정된 대본에는 없었지만, 저희가 대본 수정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한 50개 정도의, 페이지 중에서, 앞에 헛구역질을 한다라는 그 모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헛구역질을 저는 계속 살려서 간 겁니다. 공연 때 주기도문 반지 약지에 끼시는 거 특별한 뜻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이게 저희가 헨리와 그 배질의 관계에 있어서 둘이 과거에 어떠한 일이 있지 않았겠냐 라는 추론으로 시작을 했고요. 연출부도 예전에 토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대본으로 옮기진 않았었어요. 연습 기간에. 근데 저희가 연습하던 기간에 헨리와 배질 배우들이 얘기를 하면서 도리안이라는 사람에 대해서의 어떤 호기심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충분히 배질에 대한 호기심도 그 전에 있지 않았었겠냐. 그리고 헨리의 독백 안에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배질일 수도 있다 라는 추론으로 그렇게 시작을 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약속을 하고 간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의 선택사항은 있었던 것 같아요. 배우들마다. 하지만 공연이 진행될수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했던 배우도 있었던 것 같고 그 부분을 조금 덜 내보이는 배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주기도문 반지. 그래서 헨리가 이제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특히 경수 배우님이, 경수 형이 반지를 낄 때 저는 그 반대편에 있는 그 주기도문 반지가 어떠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신과 결혼을 했다. 세속의 그런 어떤 세상 속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을 저버리고 신과 나는 공존을 할 것을 약속을 했다라는 부분의 의미로 저는 배질이 주기도문 반지를 끼는 거가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반지를 꼈던 겁니다. 천사의 추락, 추락한 천사? 천사의 추락을 부를 때 그 가사가 1차원적으로 좀 직접적으로 제가 해석을 했었을 때는 원망이었었어요. 도리안에 대한 원망. 그래서 저는 유광이랑 연습을 많이 했었었는데 연습 때 유광이도 조금 배질이 본인을 많이 원망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저한테 얘기를 했었고 저도 그래야만 지금 도리안이 충분히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되게 원망의 텐션으로 많이 갔죠.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근데 그러다가 공연을 하면서 저희 연출부가 계속해서 극장에 나왔었어요. 극장에 나와서 이제 각자 배우들의 어떤 그 결들이 조금씩 달라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배우와 이 배우와 이 배우의 해석에 따라서 조금 그렇게 변형하는 거는 괜찮으니 그렇게 조금 열려 있으니 그때그때 맞춰서 조금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저도 그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진행되는 공연의 흐름으로 좀 많이 판단을 하면서 그렇게 천사의 추락을 불렀던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원망으로 부르기도 했고 어쩔 때는 후반으로 좀 많이 가서는 내가 미안하다라는 어떤 거를 미리 품고 노래를 불렀던 때가 후반에는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철배질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신념은 도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리안 배우별 연기 케미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배우들이 계속해서 공연을 거듭하면 할수록 저뿐만 아니라 그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차이점이라든지 특이점이라든지 하나를 좀 단정 지으면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생각하면서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점점 조금 나이가 좀 들고 경력도 조금 더 들면서 느끼는 생각은 이거를 단정 지으면서 가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결론이 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요새는 워낙 캐스트도 많고 예전에 캐스트가 조금 적었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런 뭐라 그러죠? 즉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변화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너무 많은 여러 가지의 그 합들이 생기다 보니까 뭐가 어떻다라고 초반에라면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다 끝난 상태에서는 조금 얘기하기 어려운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 부탁드립니다. 공연 중 기도 장면에서 어떤 기도 하시는지 궁금해요. 인간이 온 세상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영혼을 잃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게 마태복음 3장 6절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핸드폰이 있거든요. 지금 핸드폰을 또 이렇게 키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발췌를 한 거였고요. 이거는 그 연출부 중에서 그 연출부 한 분의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초연 때 이 구절을 인용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 구절을 인용을 했고 그 상황에서 그 구절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거 좀 많이 띄워져 갔는데 일단 보이는 대로 계속 얘기를 할게요. 저 그림을 그릴 때의 도리안 그레이를 잊지 말라고 할 때 늦었어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불안하죠.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오페라에 늦었어라든지 아니 네가 하는 말에 있어서 나는 벌써 늦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석이 되어서 그 순간에 어떤 거지? 그리고 그 이후에 헨리가 나갈 때도 늦었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중첩이 되기 때문에 헨리와 도리안의 그 늦었어가 뭐지? 근데 지금은 그것도 생각이 나면서 헨리가 말했던 늦었어도 생각이 나면서 도리안의 저 말은 지금 내가 이 얘기 하는 게 늦었다라는 얘기구나 라고 해서 불안한 마음 내 착각일까로 들어가는 건데, 원래 이 가사가 도대체 왜 언제부턴가 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막 마지막 노래 들어오면서 그 상황을 대입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연출님이 조금 도대체 왜보다는 불안한 마음 내 착각일까 네 그림 속 네가 아닌 변하는 네 모습 이렇게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수정이 된 부분입니다. 원작을 읽으셨던 원작에서의 배질과 철배질이 가지는 도리안에 대한 생각의 차이. 글쎄요,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요. 도리안의 외향에 대해서 배질이 매력을 느꼈고, 그런 도리안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가 갖고 있는 어떤 순수함에 대해서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배질이 원작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똑같이 접근을 했습니다. 네, 꼭 어떤 다른 점은 다르게 뭔가 다가가려고 했던 부분은 없습니다. 현석이와 막공날 천사의 추락 끝나고 도리안이 똑같이 수락할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글쎄요, 특별한 생각은 안 했는데요. 저는 특별한 생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배질이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배질도 많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얘가 나한테 입맞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 입맞춤에 대한 부정을 하고 현석이가 거기에 대한 부정을 한 부분에 대한 그 부분이 크게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10일 죽고 나서 파티할 때 공연 초반 철배질은 도리안을 찾아다녔는데 후반에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귀 기울이는 것 같았어요. 바뀌게 된 이유가 아무래도 앨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인간 심리에 대한 얘기를 다른 내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지?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고, 초반에 도리안을 계속 찾는 부분은 그대로 갔지만 그 와중에 그들이 하는 얘기에 있어서는 귀를 열어서 듣는 부분이 좀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넌 누구 넘버에서 2층 액자리에 나오실 때는 도리안이 생각하는 그림 속 배질의 영혼으로서 불렀던 걸까요? 그렇죠. 도리안이 생각하는 그 배질의 영혼이죠. 그래서 그 영혼이 무너져가는 거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그림상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제 이 안 속에 내가 너무 담겨 있으라고 내 영혼을 담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담긴 영혼이 도리안한테 이렇게 도리안으로 인해 무너져 내려져가는 이 초상화에 담긴 배질의 영혼, 내가 도리안한테 하는 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본인 그림 속 도리안을 사랑한 느낌을 받았는데 글쎄요, 특별히
그림 안에서의 도리안을 더 사랑했다라고는 생각을 크게 하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도리안과 도리안의 그 초상화 자체 두 가지를 전부 다 좋아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베질이란 캐릭터를 처음에 리딩을 하면서 저는 첫 리딩을 했었을 때 들어오는 감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웬만하면 가장 날 것일 때 그거에 느꼈던 것들을 조금은 대입을 시키려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베질의 위선이 좀 느껴졌거든요. 물론 그때 대본과 그 지금 공연을 했던 대본은 많이 다르지만 그때 결국에는 베질도 도리안을 이렇게 만든 거잖아. 첫 번째로 만든 장본인이 베질일 수도 있잖아. 그리고 베질이 너무 위선적이지 않아? 라고 이제 저와 같이 사는 분이랑 이런저런 토의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을 제외시키면서 가진 않았어요. 그래서 도리안의 그림이 바뀐다고 했었을 때 본인은 내 영혼을 넣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추론과 충분한 또 시각적인 어떤 부분을 보았기 때문에 계속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변해버린 초상화 자체가 마지막에 도리안을 마주하는 베질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샤우팅도 하고 그리고 초반에 베질의 모습과는 좀 많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접근을 했었습니다. 네가 내 완벽한 그림을 망쳤어라는 대사는 어떻게 추가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그 뒤에 나 완벽한 인간이 되고 싶었어 라는 부분에서 그 완벽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흐름이 조금 자연스러우려면 그 앞에가 네가 내 완벽한 그림을 망쳤어 라고 말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거는 저랑 제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대본을 같이 읽어보다가 소희 씨가 이제 추천해줘서 그렇게 넣은 대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뒤와 연결되는 그 부분이 조금 자연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 그림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저는 생각을 한 게 베질이 이 그림은 정말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프라이드와 그래야만 도리안한테 조금 소리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고수해서 연출부한테 허락을 받고 그 대사를 추가를 시켰습니다. 헨리가 자기 과거사 얘기하는 장면에서 베질이 어떤 감정인지 궁금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과거에 그런 둘만의 어떤 감정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시작을 했고 실제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서로 호감을 느꼈지만 나는 신을 택했고 헨리는 그 사회에 맞는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죠.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리고 베질의 안에서는 너무 나와 다르고 내가 이 사람과 있었을 때는 내가 좋은 영향을 느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회피를 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타깝기도 하지만 너는 몰라. 내가 왜 너를 떠났는지 너는 모를 거야 라는 걸로 그렇게 갔습니다. 하지만 심성은 착하다고 느끼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안한 그런 감정으로서 헨리의 얘기를 듣고 마지막에 떠나가는 헨리를 보면서 헨리 그때 얘기를 조금이라도 꺼내볼까? 뭐 이런 그런 생각으로 헨리의 과거사 얘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헨리를 닮아가는 도리안을 보며 베질은 처음에는 그래 헨리라는 친구는 원래 저러니까 인간을 탐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관계였다고 생각을 해요. 세상에 많이 관심이 없고 저 친구가 무얼 하던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굳이 참견하지도 않고 너는 너 나는 나로 그렇게 쭉 지내왔던 사이였기 때문에 처음에 대한 도리안의 호기심은
배질이 그렇게까지 많이 신경을 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도레안이 조금 더 헨리의 말에 더 충실한 삶을 사는 걸 보면서는 헨리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런 도레안을 지켜주지 못한 어떤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그게 이제 거의 20년이 지난 이후에는 많이 변해져 있는 배질의 모습도 표현하고 싶었고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의 변주를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맞아요. 후반부의 배질의 분노는 도리안에 대한 분노와 동시에 도리안을 막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했습니다. 도리안, 배질, 헨리 중에 어떤 역할에 더 공감이나 이해가 되시나요? 셋 다 이해가 안 갑니다, 저는. 네, 죄송하지만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셋 다 공감이 안 돼요. 현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55시 50분, 2시 22분. 세종 M시어터 연극 2시 22분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8월부터 들어가는 등등곡도 잊지 말아주세요. 어허라 디어 어허라 헤이어 어허라 헤이어 태평성대 천하태평. 헨리가 도리안을 유혹할 때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는 이유는 얘기를 했고요. 네, 기억해줘라고 의미를 한 건 처음부터 아무래도 이제 배질 자체가 그 세상과 많이 이별을 하고 살려고 마음을 먹었던 사람인데 이 도덕적인 또 관념이 강한 사람인데 내가 뭐라고 이 도리안한테 뭔가 좀 강압적이고 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은 빠르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 극은 이렇게 짧게 축약해서 그렇게 쭉 펼쳐져 있지만 시간대로 봤었을 때는 아직까지는 내가 이 친구한테 너무 내 불안감으로 인해서 이 친구한테 너무 강압적일 필요는 없겠다라고 해서 약간의 권유체를 좀 썼던 거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뭔가 일부러 반대로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는 조금 더 진실되게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기억해줘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철배질이 세탕스 끝나고 도리안이 헨리를 찾을 때 헨리를 노려보는 이유를 듣고 싶어요. 맞아요. 네가 이렇게 지금 만들었지. 그러니까 배질도 자기가 만든 부분에 있어서의 인정을 천사의 추락 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전까지는 모르는 거죠. 근데 네가 망쳤고 네가 나를 그렇게 만들었고 이 그림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나는 헨리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했는데 결국 근데 시작은 너야. 라고 저는 들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나에 대한 원망보다는 헨리에 대한 원망이 더 컸던 것 같아요. 네가 내 사랑하는 도리안을 망친 거야. 어떻게 할래 너. 그런 의미로 헨리를 쳐다봤습니다. 배질의 헨리를 위험한 인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위험한 인물로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친구다 보니까 이후에는 극에서는 이제 뒤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근데 너무 늦어버렸죠. 근데 배질이 생각하는 헨리와 도리안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글쎄요. 처음에 그렇게 큰 존재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놔뒀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헨리가 나한테 나가라고 손짓하거나 내가 야 너 그만해라고 해야지만 자, 알았어. 조금만 얘기 좀 더 하자. 왜? 했었을 때 과감하게 빠져줄 수 있는 그런 관계였다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둘의 별 관계가 그렇게 깊다라고 생각은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나중에 천사의 추락에서 하는 도리안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에 대한 얘기를 듣고 도리안의 생각에 대한 나에 대한 생각을 들은 다음부터는 이제 배질이 충격을 먹은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에는 그런 것보다도 계속 모르는 상태로 갔어요. 결국에는 네가 겨울이 됐고 내 여름은 지나갔고 굉장히 저는 이기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했었는데 공연을 하면서 또 연출부와 또 이제 각자 배우들이 조금 보여지는 그런 흐름에 따라서 조금 변형을 준 거죠. 왜 도리안의 손으로 자기 입술 왜 도리안의 손으로? 아, 이게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별 다른 의미는 없었고, 원래 제가 이제 입술을 닦는데, 제가 그때 도리하는 손을 잡고 있었어요. 도리하는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손으로 조금 더 잔인하게, 나 더 이상 너 사랑하지 않아. 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흐름에 맞춰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었어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해석도 저는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게 아무래도 뭔가의 극으로서 표현이 됐었을 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저는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배질의 위선이 결국 이렇게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고 그래서 그 손을 도리안한테 조금 더 자극을 주고 싶었던 의미로서 한 것도 있어요. 예. 네, 라트라비아타 보기가 도리안이 난리치는 대사. 이거 진짜 도리안이 실제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도리안이 이상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슬픔은 당연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앞뒤가 좀 안 맞기도 하죠. 배질이. 근데 이게 한 번은 유광이가 너무 큰 액션을 취했어서 제가 이제 헨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제가 갑자기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도련이 이상해. 그래 아니지. 그래 근데 슬픔은 당연하지. 그래. 슬픔은 당연하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슬픔은 인간이 가진 선한 감정이니까. 라고 갔던 적도 있어요. 저는 베지르상 처음에는 폴라 그 마지막 검정 올검이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그 스카프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검정 스카프에 조끼 입은 그 상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배우님 근데 천사의 추락에서 어떻게 고개를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나? 샬롯 퇴장할 때, 네, 샬롯에 대한 그 도리안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드빌로 갔는데 그 친구를 보고 싶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어떤데 네가 도리안이 사랑에 또 빠졌지? 누구지? 그래서 본 겁니다. 질투죠. 초연 당시 천사의 추락이 헨리의 넘버였는데 배질의 넘버로 바뀐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재연으로 가면서 연출부에서 조금 시도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질에 대한 서사를 조금 더 내비치는 게 이번 두 번째 시즌에서의 연출부의 큰 목표였던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처음에는 그냥 뒤에서 헨리 시선으로서 이 노래를 부르는 게 맞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대본이 점점 변형되고 바뀌어간 걸 보면서 이거는 배질이 부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충분히 그 무드가 잘 맞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원작이나 영화나 어느 걸 보더라도 배질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간 스토리가 없는데 이거는 정말 저희가 아니라 이제 연출부의 상상력 그리고 저희의 상상력이 더해져서 배질과 도리안의 관계를 이렇게 펼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나름 너무 재미있던 작업이었고 이거를 그 외국에서
봤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할까 그 생각도 조금 하면서 그렇게 연습과 공연을 했었습니다. 네. 네, 네가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네가 관심을 갖는 배우라면, 네 말대로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배우라면 분명히 멋지고 고상한 여성이겠지. 그 여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집어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때의 동성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 여성이라는 포인트가 배실한테는 조금 더 아프게 다가오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의 포인트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어, 넌 어디로에서 타락하는 도리안을 보며 철배질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때 성호를 걷는 이유도 배질은 힘들 때마다 분명히 신을 향해서 기도를 했었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계속 부정을 하잖아요. 도리안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을 나는 아직까지 받아들일 수 없어, 믿을 수 없어 라고 했다가 그걸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한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마약에 대한 그런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큰 브레이크는 너무 좀 컸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거를 달래고자 기도를 계속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예. 회피적으로 느껴지기도 했고 마지막 배질의 선택이 이거는 정해놓진 않았었어요. 예. 근데 결국에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연습을 했었을 때의 감정은 너 내가 없어도 갈 거잖아. 내가 너랑 같이 따라가 줄게. 그렇게 이제 같이 의견을 모으고 그렇게 가다가 이게 음, 여러 가지 마음이 들더라고요. 막판에.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인정을 할게라는 마음으로 했던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같이 가자. 정말 같이 떠나자라고 해서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생각했던 때도 있었고 그리고 회피도 있었고요. 참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도리안이 내가 없어도 죽을 것 같다 라는 거를 인지를 하고 손을 잡고 혼자 두지 않을게. 원래는 이가 하나였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서서히 서로 눈을 마주치면서 그렇게 가는 거였는데 나중에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같이 떠나자. 난 널 혼자 두지 않아. 그리고 네 영혼이 고통받는 한 넌 여전히 내 그림 속 도리안 그레이야가 이제 최종적으로 수정이 된 대본이었는데 여러 가지를 다 함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케이를 했고 거기에서 파생되는 많은 것들을 매 회차마다 옮기면서 연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감각의 완성 끝나고 코트를 다 잠그고 나오는 이유가 뭔가요? 네, 일단은 의상의 활용성을 조금 더 다양하게 표현하고 싶었던 게 있고요.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든 상태에서 오픈보다는 조금 더 정갈한 모습, 그리고 도리안과의 사랑을 확인한 이후에 조금 더 뭔가, 일편단심적인 그런 마음이 뭔가 오픈되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잠궈서 그 부분을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느낌이 좀 갑작스레 들어가지고 그렇게 잠그면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도리안 편지 읽고 그 편지에 입 맞추는 부분이 배질의 도리안에 대한 어떤 감정에서 그립고 사랑하는 감정이죠. 네. 그래서 잘 지내고 있구나. 다행이야. 안도의 느낌도 있고 되게 긍정적인 의미로서의 저는 편지의 키스였습니다. 왜 도리안의 손으로 자기 입술 닦은 거예요? 얘기했고요.
천사의 추락에서 막공주에만 도리안들을 안아줬는데 이때 감정도 궁금합니다. 이때는 많이 저에 대한 속죄의 포옹도 있었고 도리안에 대한 미안함에 대한 끝까지의 포옹도 있었어요. 그리고 노래가 그 배질이 도리안을 꽉 감싸주는 그런 그림이 항상 저는 조금 떠올랐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마지막에는 조금 표현을 해보고 싶어서 도리안을 계속 안고 있었습니다. 헨리와 도리안이 마차 타고 나가고 배질 혼자 남아있는 시는 어떤 의미인가요? 배질의 뭐 외로움을 표현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게 대본에는 표정으로만 보여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씁쓸함,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도 있고, 어찌됐든 11베인을 보러 가는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앞에서는 괜찮다고 하지만 도리안을 계속 그리워하는 그 순간의 모먼트를 표현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대본에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도리안 편지를 받고 금방 도리안에게 달려갈 것처럼 뛰어가는데 결국 도리안에게 가지는 않는 거죠. 가고 싶었지만 현실에 막혀서 못 가는 거죠. 그리고 도리안이 거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나라들을 돌아다녀요. 배질은 찾으려고 계속 왔다 갔다 해서 결국 뉴욕에서 만났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뉴욕 이후에 한번 10년 뒤에 만난 다음에 또 그 10년 동안은 도리안을 찾으려고 하지만 도리안이 없으니까 배질도 지친 거죠. 그래서 기사로만 접하고 들리는 소문으로만 접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그 형식적으로 이제 도리안의 초상화를 보면서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 도리안을 떠올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0시) 반 15분. 배질이 세땅스 공격 이후에 들어오는데 이때 배질이 세땅스 공격 중이 아니라 후에 들어오는 이유가 있나요? 먼저 도착을 하고 저는 이제 뒤따라갔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뭐 길을 좀 잘못 들었던지 아무래도 배질이 그 지역을 잘 알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늦게나마 최대한 빨리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늦게 들어간 거죠. 그 둘보다는. 글쎄요, 도리안을 만났는데 배질은 도리안에 대한 예술적 영감을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배질의 그림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이게 극에서나 어떻게 그림이 어떻게 변했다라고 하는 거는 표현은 안 되지만 제가 이제 그 도리안이 배질 그 두 번을 부른 다음에 배질이 이제 거의 20년이 지났을 때 도리안이 배질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그 테이블에 어떻게 세팅이 돼 있냐면 거의 다 인물화로 그려져 있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도리안을 계속 그리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그리고 뉴욕에 전시가 됐던 그 작품들도 있지만 그것들은 이제 배질이 애초부터 그려왔던 작품과 그 도리안과의 같이 있었을 때 그 작품들이 같이 혼합되어져 있는 거고 그 이후에는 아무래도 예술적 영감을 많이 얻었다 하더라도 되게 불행한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다 마음에 들진 않았던 것 같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걸로 얘기를 해보자면 아마 인물화를 계속 그리지만 도리안만큼의 그런 그림이 나오지 않아서 계속해서 애를 쓰고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도리안을 계속 그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셋박스 공연 보러 하니까 눈물 흘리시던 모습도 기억나요. 그때 감정이 궁금합니다. 나한테 사랑을 그렇게 확인시켜줬고 너는 갑자기 샬롯을 찾으러 간다고? 샬롯을 보러 간다고? 너무 슬프다.
네, 대본상에는 배질이 작업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그 편지를 계속, 들여다보는 게, 보지 않았을까? 계속해서. 그리고 그 좋았던 첫 번째 편지가 되게 좋은 그 편지로 나오잖아요. 그 편지들을 계속 봤었을 것 같아요. 그때 도리안이 행복해하는, 그 편지를 보면서 계속해서 도리안을 그리고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요. 베질이 헨리가 도리안 데리고 비밀클럽 가는 걸 말렸다면 참 좋았겠죠. 근데 소설 속에서도 그렇게 어, 하지 않았고, 그리고 베질도 그때는 거기에 대해서 일이 이렇게 될 것까지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너의 죄악들로 이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심장과 영혼, 한 소절 불러드렸습니다. 네, 손을 많이 봤던 이유는 그 손에 도리안의 향기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향기라는 부분을 제 오른손에, 음, 도리안을 그린 그 오른손에 도리안의 향기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 그렇게 오른손을 특히 많이 쳐다봤습니다. 베질 분장은 머리에 밀가루가 아니라 페인트 넣어서 이렇게 푹 뿌리는 그 공기압으로 이렇게 탁 뿌려지는 게 있는데, 페인트는 아니고 이제 염색약이 아니죠. 그 회색 그 분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넣어서 이제 저희한테 이렇게 뿌려요. 그래서 그렇게 칠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도리안이 보낸 주소로 달려가는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안을 못 만난 거죠. 왜냐면 도리안은 너무 많은 곳들을 빨리빨리 여행을 하고 있거든요. 도리안이 샬롯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공연 보러 오죠. 갔다 어떻게 그때는 표현을 많이 못하고, 그래, 네 나이 때 이런저런 감정을 느낄 수 있지. 그래, 음, 충분히 존중해. 그래, 가봐. 이렇게 하지만 이제 다 가고 난 다음에 마차 타고 나간 다음에 그 베질의 모습을 그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혼자서 남아 있어서 그 씁쓸함과 불안함과 그런 것들. 다른 사람 만나도 되죠. 도리안은 모르니까. 도리안이 베질을 따라 죽을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 아니라, 베질이 내가 없어도 도리안이 혼자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베질이 같이 떠날게라고 저희는 그렇게 약속을 해서 처음에 연습을 할 때 그렇게 약속을 해서 갔습니다. 추억의 변한 그림의 모습을 막아서 피 묻은 도리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요. 그때는 원망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 꼴을 봐.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넌 사티루스가 돼버렸네. 그런 의미로 쳐다봤습니다. 11공연 보고 난 뒤에 다들 모여있는 배질만 뒤에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의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왜냐하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챘겠죠. 도리안이 가자고 했던, 그 보자고 했던 그 공연에 대해서 어떤 평을 내릴지 너무 알기도 했고, 근데 거기에 어떻게 얘기할지 너무 뻔히 보였기 때문에 굳이 거기와는 같이 섞이고 싶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도리안은 다 같이 녹음한 겁니다. 철사의 추락,
실버공에 들어갈 때 앞쪽으로 잘못 들어가서 뒤로 빠진 때도 있던데 왜 그런 건가요? 그 공연장을 안 가봤겠죠? 그래서 처음에 갔다가 여기 아니구나 해서 돌아가가지고 사이드로 빠진 겁니다. 인터미션 때 미리 나와서 도리안들과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고 있었어요. 옷 매무새 정리해주면서 예. 야 오늘 이렇게 많이 오셨네 뭐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영미 브랜드님 때 에스코트 해드려야죠. 맞아요. 먼 훗날을 부르며 꿈꾸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그 먼 훗날이 새로 나온 곡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게 약간 의도였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먼 훗날에서 왈츠 추는 부분, 그 다음에 천사의 추락에서 왈츠 추는 부분을 일부러 넣었습니다. 막 잘 완벽한 왈츠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조금 형상할 수 있게 그렇게 의도를 했었습니다. 그럼 배지는 완전 금욕적이고 도덕적으로 사는 인물인가요? 네, 그거를 선택했던 사람이죠. 배지는 마차가 없어요. 도리아는 정말 배질의 그림 속으로 사라진 걸까요? 글쎄요. 헨리의 시선으로 그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도리안 그레이,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안 그레이 초상화라는 작품은 소설이고 판타지가 있다라는 부분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하이. 도리안 그레이 공연하면서 배우님이 가장 인상 깊었거나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 있을까요? 매 순간 모르겠어요. 저는 다 거의 진짜 균등하게 좋았던 것 같고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보였어서 그 부분이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내 손이 아니라 해도 마음이 그려낸 그림 거부해도 앞서 마음이 그려낸 눈을 감아도 선명히 보이는 지울 수 없는 너의 모습. 저도 이번에 하면서 저음이 많이 는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오래전 어느 날 눈부신 여름날 내가 보았던 넌 사라진 걸까. 내 눈을 뜨게 하고 내 마음 움직이고 영혼을 깨워준 아름다운 존재. 잠시 머물다 갔지만 그 향기 아직 느낄 수 있는데 젊음의 환희 천국의 눈물 세상을 비추던 태양 같은 너 내 눈을 뜨게 하고 내 마음 움직이고 영혼을 깨워준 아름다운 존재. 이제 참 오케이. 극장 갈 때 헨리가 자기 마차에는 2명밖에 못하는 배지는 진짜 뛰어서 갔나요? 예? 뛰어서 갔어요.
만약 배우님이 배질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음, 도련과 같이 같은 길을 갔었을 것 같습니다. 음. 글쎄요, 다른 인원들과 다르게 시비를 보면서 당황스러워했었을 거라고는 저는 생각 안 해요. 음. 그렇게 배질이 어떤 누군가를 평가하면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라고 안 하고 미안해서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너무 하고 싶었나 봐요. 그거는 제가 일부러 바꾼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인 것 같네요.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리가 말랐어요? 아, 네, 분장 그거 흰색 그 회색 지울 때 고생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모발도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상하고 해가지고 지금 되도록 공연이 없으니까 최대한대로 머리를 내추럴하게 마르고 말리고 그다음에 이제 비타민도 많이 바르고 하면서 다시 머릿결을 조금 재정비 중입니다. 심연 속에서 도리안 도리안 소리를 들을 때 초상화 뒤에서 도리안을 지켜보며 어떤 느낌을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그 도리안 초상화 안에 있는 배질의 영혼이기 때문에 배질이 아니라 배질의 영혼 변해가는 같이 도리안의 그림과 변해가는 그 배질의 영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배질의 모습이 아니라 변해가는 배질의 영혼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도리안의 그 처절하고 그 끔찍한 심정의 같은 배질의 영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도리안을 안아주는 그런 배질의 영혼이 아니라 도리안한테 성내고 화내고 너의 죄악들로 이제 피를 죽어가는 심장과 이것이 너야 이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야 늙지 않는 널 대신에 추해져간 나의 영혼 부정 말고 인정해 일그러진 심장 악에 물든 네 영혼 난 네 속에 숨쉬는 진실일 뿐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리안이 변해가는 그 모습의 배질의 영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배질의 그 영혼이 변해가는 거와 현실에서의 배질도 똑같이 그렇게 같이 변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45분 오케이 또 16분 네 20년을 짝사랑 해온 겁니다. 누굴 만나지도 않고 선에 대한 답은 각자의 신념과 논리 같아요. 예. 헨리가 자기 반지를 빼서 그 사이로 배지를 보는 장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고개를 돌리는 이유는 불편해서가 아니라 그만해. 이제 그때의 그 부분을 생각하지 마. 지났어. 난 변했고 그때랑 지금이랑은 달라. 과거 얘기하지 마. 얘 그걸로 많이 갔어요. 배실은 이 이후로도 그림이 변한다는 것에 대한 의문을 안 가졌을까요? 아니요. 저는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확실한 건 아니지만 변해간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나의 어떤 허상 속에서도 변해가는 부분을 본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이 또 영화에도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해서 그림이 변하고 있어. 그림이 어떠냐? 아니 그림은 변하지 않아.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변할 뿐이지는 진심이 아니라 변명입니다. 네.
그렇죠. 그 뭐 어떻게 보면이라고 하는 전제를 다셨는데 어떻게 보면 베질에게 도리안은 하나의 영광과 인생을 전부 줄 만한 사람이었던 거네요. 그거는 나중에 도리안이 깨닫게 되는 과정일 수도 있고 그거는 보는 사람에 따른 해석에 따라서 충분히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에 거울 보고 옷 매무새도 다듬고 잠군 뒤로 옷 매무새를 할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머리가 마르니까 분위기 있어졌어요. 머리가 마르기 전에는 분위기가 어땠나요? 약간 어땠나요? 거부 못하는 죄지은 내 영혼 담겨진 그림 속 너의 얼굴 금지된 욕망 숨겨진 두 눈동자 신의 형벌이 내리치며 그림 속 내온 피되어 흘러도 변하지 않으리 가슴 속 진실 말은 수십 년 수백 년 지난 후 새로운 세상에서 널 다시 만난다면 숨겨야 했던 서글픈 염원 전할 수 있나 너를 원해서 너를 사랑해 받쳐진 그림 속 내 영혼 먼 훗날 언젠가 둘이 손잡고 길을 걷고 먼 훗날 모두의 축복 속 널 안고 춤을 추고 먼 훗날 내 품에 널 안고 함께 잠이 들길 음을 너무 높여서 좋아요. 이제 시차를 줄여보겠습니다. 댓글이 많이 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리안이 무슨 짓을 하던 간에 베질은 도리안에 대한 열망을 계속해서 감추고 있죠. 사회에 대한 어떤 눈과 그런 시대적 배경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베질은 계속해서 도리안을 마음으로 사랑을 한 거였고 표현을 하지 못하고 도리안이 무슨 짓을 하던 간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내가 생각하는 도덕의 선을 넘었을 때 헨리도 그렇고 베질도 이건 아니야 라고 얘기했던 그 자기들의 어떤 리미티드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깼었을 때의 부분에서 충분히 표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베질레 같은 경우에는 내 영혼을 담은 초상화를 변한 초상화까지 보게 되니까 네가 망쳤어. 얘한테 돌리는 거죠. 근데 그게 저는 위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에 이제 제가 계속 여러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별 실수가 없으면 라이브 저장을 해드리니까 같이 보시면서 해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갭 차이가 좀 크니까 좀 걱정이긴 하네요. 네. 15번에 분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쉬는 타임이 없었어요. 근데 특히 도리안은 더 그랬어요. 처음 도리안이 입 맞춰왔을 때 심정이 궁금해요. 두근대고 너무 좋죠. 사랑하는 사이니까요. 네, 같이 떠날까는 죽음을 두고 하는 건 도리안도 알고 있는 건가요? 글쎄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도리안들? 저는 잘 모르겠네요. 저는 도리안이 죽을 것 같다라고 미리 인지를 한 상태입니다, 베질들은.
변하는 도리안의 모습을 보면 처음엔 안타깝고 헨리가 원망스럽다가 나중에는 내 탓이구나. 미안해. 미안함. 네, 도리안이 걱정돼서 쳐다보는 거예요. 10여 공연 끝나고 도리안에게 다른 날 다시 오자고 나갈 때 다시 도리안을 쳐다보는 이유. 초사가 찾을 때는 도리안이 계속해서 그림이 변해 라고 하고 있고, 베질도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한 상태니까 그 그림을 직접적으로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그게 맞아? 어디 있어? 그리고 그 도리안 집에 왔었을 때 초상화가 보이질 않아라고 얘기했던 것도 초상화를 계속 찾아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도리안이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베질이 감수를 하고 싶었던 건데 초상화가 안 보이니까 이제 완벽히 도덕에 대한 선을 넘어가는 도리안을 보면서 안 되겠어. 정말 이게 사실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어. 어딨어? 초상 어딨어? 네, 10일이 아니라 샬롯 그래 만날 수 있지라고 했지만 샬롯 같은 경우에는 좀 컸죠. 왜냐하면 도리안이 나에게 사랑에 대한 표현을 해야 한 이유 상황이니까 그래서 더 화가 나고 슬프고 좀 배신감도 들고 그랬던 감정이기 때문에 아까 질문과 앞서서 눈물도 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두워서 잘 보이진 않죠. 아니요, 객석은 그때 켜져 있잖아요. 잘 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봤어요, 표정들. 그림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림을 보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 거 하잖아요. 일단 이거는 변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팩트가 저한테는 사실이 아닌 말을 그냥 둘러대는 거예요. 마지막 초상하게 있는 두 명이 도리안과 베질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리안 초상에 들어있는 거는 베질의 영혼도 있다고 베질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베질의 영혼이 그 초상화가 변해가니까, 도리안이 변할 때마다 초상화가 변해가니까 베질의 영혼도 도리안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티루스의 얼굴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넘누구 때 도리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길을 잃고 헤매이는 가련한 영혼, 천사의 지친 날개, 머무는 혼돈 추락하는 날개짓, 어둠 야한 몸부림, 쾌락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 절망의 이 순간. 혹시 빠른 죽음을 선택한 철배질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글쎄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도리안을 그렇게 만든 베질에 대한 숙고에 대한 마음이 조금 더 잠재되어 있었던 것 같고, 첫 번째로는, 그 두 번째로는 도리안이 이미 죽음을 결심한 부분을 눈치를 채고 같이 빨리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빨리 점점 가면서 그 속도를 올려와줬던 것 같아요. 네.
글쎄요, 가장 즐거웠던 장면은 그때그때마다 많이 달랐는데요. 그래도 헨리와 농을 좀 할 수 있었던 어, 그 10일 공연 보러 가기 전에 그 장면들이 할 때마다 그래도 좀 숨통을 좀 트일 수 있게 해줘서 그 장면이 연습할 때도 그랬고 공연하면서도 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베질과 도리안의 첫 만남은 이게 이제 도리안이 피아노를 치고 있는 모습을 우연히 베질이 보면서 그 도리안에 대한 그림을 도리안에게 선물을 해주면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딱 그거였을 것 같아요. 그 햇살에 비치면서 어떤 그 따스한 햇살과 그 이제 광이 난다 그러잖아요. 빛이 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는 것처럼 지금 빛이 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여름날이지 않았을까. 괜찮은데 이거. 다른 배역 중 넘버 좀 탐났던 거. 헨리 노래 다 탐났어요. 예. 안개가 쌓인 어둠의 미로 아스라이 빛을 따라 보랏빛 스캔들 이거 되게 좋아했어요. 이성을 꿈꾸는 장나나나나나나나나 생각에 이제 깨어나라 눈을 떠라. 이 부분 이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맞아요. 도리안이 마지막으로 하는 말들을 전부 계속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조금 도리안을 끝까지 쳐다보고 싶었고 도리안에 대한 끝까지 눈을 좀 바라보고 싶었기 때문에 조금 늦게 죽었습니다. 이제 많이 왔죠? 커튼콜 데이 때마다 제가 생각한 것도 있지만 연출부랑 의상 팀이랑 같이 합의를 해서 오늘은 이 의상 이렇게 합의를 해가면서 커튼콜 데이에 나갔습니다. 그림 속에 담겨있는 영혼이었던 거죠. 네. 11시 1분. 와, 또 15분이야? 와, 이거 안 되겠네. 여러분, 저 30분까지만 할게요. 자, 빨리 갈게요. 도파민 극이라는데 동의하시나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도파민 극이라고 하면 그게 맞는 거겠죠. 도리안 단추 제가 다 주었죠. 예. 잠깐만. 이제 노래 들었구나. 잠깐만요. 슬픈 결말이지만 저는 희망과 무상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네. 좋네요. 감사합니다. 베질이 도리안을 사랑한 건 외모 때문이 아니듯이 그림에 담은 건 도리안의 외모만이 아닐 텐데, 그죠? 도리안이 초상화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말하는 건 도리안의 해석이 잘못됐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요, 도리안도 베질의 영혼이 계속해서 자기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을 때 베질이란 인물이 계속해서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도리안은 베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그림 속에 있는 네 영혼도 나한테 그 얘기를 해줘. 그리고 그 영혼이 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 그렇기 때문에 난 헨리의 말에 있어서 난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었지만 그게 안 됐는데 그게 보니까 네가 그린 그림 때문이야.
네가 그린 그림 때문이라고 를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그거를 알아듣고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도리안도 그 안에 있는 배질의 영혼의 존재를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림 뒤에서 노래를 부르는 건 배질이 아니라, 배질이 이 그림 속에 내가 너무 많이 담겨 있어, 내 영혼을 담았어라고 하는 그 얘기가 앞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초상화에 배질의 영혼도 담긴 거예요. 그래서 그 배질의 영혼이 도리안이 변해갈 때마다 배질의 영혼도 같이 초췌하게 변하잖아요. 그때마다 넌 누구나 이제 초상화에서 들리는 배질의 소리는 배질의 영혼이 얘기를 하는 거고, 도리안은 그렇기 때문에 배질을 계속 찾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생각을 해보니, 네가 이 초상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영혼이 날 이렇게 망친 거야 라고도 얘기가 가능한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고 그렇게 들렸고, 도리안이 그래서 이 초상화가 날 망친 거야 라는 얘기를 그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안해, 네 말이 다 맞아, 저 그림이 너와 나 모두에게 독이 되었어, 미안해, 내가 떠날게. 배우님, 도리안 최애 넘버는 라이프 오브 조이를 좋아합니다. 예. 머리숱이 많았는데 앞머리가 조금 비고 있어서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제가 선택을 해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니요. 런던항 세레빌 근처에 있던 도리안과 헨리는 같은 공간에 있는 게 믿을 수 없던 걸까요? 그때 저는 헨리를 보지 않고요, 글로스터를 봐요. 네. 그 힘들어하는 글로스터를 보고 있고, 글로스터가 마지막에 총으로 자기가 죽을 때 그것 때문에 절규를 하는 겁니다. 헨리와 도리안은 다른 형상화된 그 모습인 거고, 저는 글로스터가 저한테 얘기를 하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 글로스터의 시선을 따라가면서 보는 거예요. 예. 도리안 이막들에도 분장 변화가 있었나요? 도리안은 없죠. 도리안은 없고, 도리안을 빼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분장 변화가 있죠. 대신에 도리안은 머리를 올리던데요. 네. 현석 도리안이 공연 중반부쯤에 철배우이랑 얘기하면서 우리 왜 재밌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던데. 저는 배우들과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하면서 공연을 하는 부분이 되게 재미있었고 되게 흥미로웠어요. 예. 현석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요. 배질도 저는 글쎄요, 이런 해석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어떤 다른 부분으로 해석이 됐었다면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 부분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공연을 했습니다. 네. 그게 일부러 티를 내진 않았죠. 하지만 제가 이제 배질 안에 담은 게 아니라, 김지철이란 배우가 이 작품에 보면서 배질이라는 인물 자체도 난 되게 위선적으로 느껴지는데 라는 거를 그냥 느꼈던 것 뿐이고, 그 위선을 일부러 연기화 시키거나 그렇게 또 연출부가 일부러 뭐 그런 대사를 넣거나 그러진 않았죠. 근데 저는 다 공연을 끝나고 나서도 배질이란 캐릭터를 생각한다면 배질이 저렇게 만든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고, 배질이 신을 따르고 자기는 되게 도덕에 대한 신념이 강하다곤 하지만 결국에 도련과 사랑을 했고 그런 금기를 어겼고, 그렇기 때문에 위선의 부분이 많구나 라고 이제 김지철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헨리랑 배질은 과거
많은 과거에는 조금 가까운 관계였겠지만 도리안 만나기 전 그 근방쯤에는 그냥 친구 관계로서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배질이 헨리가 오더라도 별 신경도 안 쓰고 배질은 그림만 그리고 헨리는 계속 그런 배질을 계속해서 놀리고 뭐 이런 정도의 친구 관계. 도리안과 배질은 함께 여행을 한 게 아니라 도리안이 배질의 작품들로 뉴욕에서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배질을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배질이 간 거죠. 그래서 뉴욕 사람들이 당신 작품에 환호하고 있어. 봐. 당신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나한테 해주지만 나는 10년 전이랑 역시 넌 똑같네. 그러면서 계속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그건 네 마음일 뿐이야. 이렇게 위로 진정을 시켜주던데 만약 배우님이라면 그런 도련에게 어떤 말을 건네실지 궁금해요. 저도 약간 조금 강하게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했었을 것 같아요. 14분. 오케이. 9분. 둘 다 그림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배우님 쪽에 경수 배우님이 몰든 것 같아요. 제 쪽가 있나요? 전 몰라요. 헬리어. 타락한 비천한 이 아름다운 삶이여 미천한 고결한 경성탈한 겁니다. 김지철 배우님, 배질이 생각하는 예술 철학. 배질이 생각하는 예술 철학. 글쎄요, 미적 감각을 조금 추구하는 거지 않을까? 철배질은 사고기에 잘 어울리는 편은 아닙니다. 네. 아니요, 도리안의 죽음의 엔딩이 다른 건 미리 상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어, 소호랑 할 때는 좀 긴장했어요. 저번에 한번 저 가슴 위로 몸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한번 먹은 적이 있었는데 소호가 할 때는 배에 항상 긴장을 하고 죽어 있었습니다. 11시 반까지요. 11시 반. 12시 반 아니에요. 저 내일도 할 거 많아요. 재능과 외모 둘 다 가지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연히 저희는 둘 다 가지셨다고 생각하지만 배우님의 생각도 궁금해서요. 아니요. 어떻게 둘 다 가지지 않죠.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느 긴 여름날 내 맘이 끌던 금빛 향기는 정녕 꿈이었나 사라지는가 변해가는가 어느 긴 여름날 내 맘이 끌던 금빛 향기는 정녕 꿈이었나 신기루였나
마지막 인사 진행을 배우님이 하게 된 비하인드가 있나요? 네. 재윤 배우가 첫 진행을 한번 해보고 너무 떨려하고 너무 부담스러워서 회사에 자기는 못하겠다. 그래서 재범형과 제가 있었는데 제가 재범형을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다고 했습니다. 네. 도리안 그레이 안에서 배질의 도덕적 틀은 시대에 순응하면서 살고 그리고 너무 많은 정치적, 사회적인 이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신을 모시면서 성경에 맞는 순리와 함께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도덕적 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덕적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는 이제 동성에 대한 사랑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둘만 서로 그거를 외면한 채 둘만 세상에서 이 둘을 제외한 이 둘의 그 동성애를 제외한 그 부분만 우리가 어기고 다른 도덕적 틀에서 같이 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이제 이게 이러면 이렇게 효과를 탭하고 반응을 왜 안 되지? 안 돼요. 왜 안 되지? 씨, 안 되네. 자, 여러분. 30분입니다. 제가 피곤해요. 오늘 연습하고 왔고요. 내일 또 연습해야 되고요. 여보셔 또 혼자 런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 아니 하트가 왜 안 되지? 왜 안 되죠? 아씨. 어떻게 그래도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 괜찮았나요? 알찼나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저는 네, 여러분 이렇게 늦은 밤까지 같이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제 2시 22분 연극을 앞두고 있습니다. 2시 22분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도리안 그레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도파민이었다니 참 너무 다행입니다. 도파민 봄 좋네요, 아주. 아무튼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달밤 수놓던 산마루 저 구름아 바람 분다 어디로 가는가 어두운 하늘 품었던 저 구름아 동이 튼다 무엇을 하려는가 차갑게 눈을 내리려나 한낮에 비를 뿌릴 테냐 6월 24일 등등곡도 사랑해 주시고 저는 8월부터 등등곡에 참여할 예정이니까 저는 또 영혼이로 8월 달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시 22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행복했던 찬란했던 여러분들의 봄날, 여름날 도리안 그레이도 좋은 기억 속에서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세종? 세종? 네네. 네네, 세종문화회관. 네. 감사합니다. 네. 굿밤.
잘 자요. 바이바이.